자, 이 한밤중 노 부부에게 벌어졌던 어찌 보면 좀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자, 김서연 기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죠? 네, 지난해 7월 한밤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7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갑자기 머리에 둔기를 맞습니다. 이를 말리는 아내 또한 수차례 가격당했는데요. 노부부를 살해하려던 남성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부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아들은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10년형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대체 어떤 이유로 임면수심 아들의 감형을 결정했던 걸까요? 백 기자, 그러니까 아들이 노 부모를 살해하려고 했던 정말 끔찍한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7월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신의 집에서 둔기를 미리 준비를 합니다. 또 화장실에 있던 70대 아버지를 내리치고 그다음에 그런 내리치는 거를 말리고 있던 60대 어머니를 이어서 수회 가격합니다. 부모님은 두피 열상과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일단 목숨을 잃지는 않으셨는데, 소장님, 왜 그런 겁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이 사람 피고인 말에 의하면 자기가 사망할 경우에 내 빚이 부모님한테 승계될 것이 우려돼서 부모님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걸 얼마큼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들 7년 전에 실직해서 현금을 다 썼고요.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6, 7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이때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에 시달렸고 이것이 부모님에게 승계될 것을 우려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저 얘기가 맞습니까? 이 법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녀가 없잖아요. 우리 상속은 직계 비속이 먼저고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빚을 상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하든지 간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님이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난 상속받지 않겠다 포기하는 제도도 그렇죠. 있고요. 저거는 동기가 될 수 없어요. 사실 왜 저런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딱 여기까지 내 빚을 부모님이 떠안게 될 게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도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전혀 아주 계획적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이고 자기 형량을 깎아내리기 위한 정말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좀 시청자 여러분 죄송한데 그러니까 부모님을 살해하기 전에 집에 있는 그 반려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짖을까 봐 반려견부터 먼저 죽였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과연 자기 빚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의 생명을 박탈한다? 이건 정말 단 일의 이해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더 할 얘기도 없습니다. 자, 재판부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 일단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동기에서 다른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봤고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상처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부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아들, 폐륜 아들 항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모가 그 피해를 죽을 뻔했던 부모님이 어르신들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들을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국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선처해달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던 이유가 결국 이것 때문인가요? 그렇죠. 사실 이 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존속에 대한 필연적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을 때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말을 했죠. 아들을 용서한다라고. 모르겠습니다. 뒤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모님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살해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계획성 있는 범죄를 저질렀고 내 형량이 낮다라고 항소한 아들이 저는 무서웠을 것 같고 혹시 이 용서한다는 말이
나 무서워요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음. 오히려 법원 안에서 제발 판사님들께서 그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좀 제발 주인공 입장에서 피해자 마음을 좀 어루만지면 이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 한 번 정도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었던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솔직히 이 어머니의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아유 정말 이 부모의 사랑이란 부모의 심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말이죠. 아 그러니까 부모도 해하려고 했던 자가 누군들 뭐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어?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어머님이 지금 뭐 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정말 내가 그 반어법을 쓰셔가지고 했다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어머님도 좀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이제 재판부에서도 단순하게 뭐 용서를 한다라는 뭐 탄원서라든가 합의서 한 장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예. 재판도 이 사건의 기록을 제가 보진 못했지만 판사님들도 정말 진짜일지 아닐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러겠죠. 다만 이제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존속 살해 미수잖아요. 그러니까 존속 이게 옳느냐 그르냐에 관해서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기본적인 법정형이 법이 아니라 윤리가 가미가 돼서 더해져서 더 법정이 높은 범죄예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다른 범죄보다 또 그 윤리가 더해졌다는 부분 때문에 당사자가 우리 아들 좀 용서해달라고 진정으로 얘기했다면 또 재판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수정님, 네. 일단 아까 그 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정말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게 진심일까 하는 부분. 네. 솔직히 저도 약간 좀 승 의원님 말씀에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조금 설득이 되기는 했는데요. 옆에서 그렇게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1대 49로 어머니가 용서해달라고 했을 것 같다는데 더 무게를 둬요. 왜냐하면 굉장히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고 화가 나고 트라우마가 있으신 건 사실일 것 같은데 막상 감옥에 가서 10년이나 있는 아들을 보는 마음도 괴롭은 거죠. 그 아들이 나를 공격했다는 것도 괴롭지만 어머니는 2배, 3배의 고통입니다. 또 그 감옥에 있는 아들이 지금 살아서 저러고 있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줄여줘서 혼은 나되 조금 덜 혼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모성애에서 오는 본능이었을 것 같은데 저도 승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어머니의 마음은 제가 10분 이해합니다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때려서 죽이겠다라는 결정을 실행하는 사람은 정말 뭐 1000몇 명 중에 한 사람 맞아요. 있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가족 같은 반려견도 목줄 내서 죽이는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기질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이 정도 용서해줬으면 자기가 깨닫겠지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다시 아들을 곁으로 불러들이신다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키키님이 오늘 박상희 소장님 설명이 완전 귀에 쏙쏙 들어오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